5. 아시 행장기. 김씨가 이럴 때는 탑삭불이 한참봉은 첩의 집에 가고 없는 게 분명했다. 줄 맞은 병정이라 태수는 마음 놓고 아이고 아야 허겁스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방구석계로 피해 들어간다. 김씨는 물었던 것을 놓치고서 쌕쌕 기어들고 태수는 방구석에 가박혀 서서 두 손을 내밀어 김씨를 비우낸데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태수는 어리광을 떨면서 빌고 김씨는 약 올랐던 것이 사그라지기 전에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참을 겸 입을 딱 벌리고 연신 덤벼든다. 안 돼, 안 돼.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태수는 지친 몸을 지탱하다 못해 펄신 주저앉아서 두 손바닥을 싹싹 비빈다. 김씨는 태수가 그러면 그럴수록 꼭 한 번만 더 물어주고 싶어 죽는다. 이제는 밉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뻐서 물고 싶다. 김씨는 물기를 무척 좋아한다. 그는 태수가 이쁘도 물고 미워도 문다. 물어도 그냥 질근질근 무는 것이 아니라 사정없이 아드득 물어댄다. 이렇게 물어대는 맛이란 인념 속이 건질건질 몸이 금시로 노그라지는 것 같아 세상에도 둘째 가게 좋지 셋째도 가지 않는다. 그 덕에 태수는 양편팔로 어깨로 젖가슴으로 사뭇 이빨 자국 투성이다. 처음 시초는 소리를 내서 티격태격하기가 초심이 되니까 소리 안 나는 싸움을 하느라고 물고 물리고 했던 것인데 시방 와서는 그것이 둘 사이에 없지 못할 애무가 되고 말았다. 무는 김씨는 말할 것도 없고지만 물리는 태수도 아프기야 하지만 그놈 살이 떨어질 듯이 아픈 맛이란 약간 암만 못지않게 시원하다. 김씨는 태수가 젊고 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좋은 데가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물어뗄 수 있는 것이 더욱 좋았다. 그는 언젠가 남편이 첩의 집에 가지 않고 큰 집에서 같이 자던 날 밤인데 아신가 안에 태수한테 하던 버릇만 여겨 그다지 기름지지도 못한 남편의 젖가슴을 덥석 물어떼었다. 했더니 답사꾼이 한참 보고 경풍하게 놀라 아니 이 옆에 내가 이거 미쳤나? 고함을 지르면서 김씨의 볼때기를 쥐어 박질러 쳤다. 그런 뒤로부터는 김씨는 남편과 잘 때면 조심을 하느라고 애를 쓰곤 했었다. 김씨는 조금씩 입을 딱 벌리고 한 번만 더 물자 하면서 자꾸만 태수 앞으로 고개를 파고든다. 아프 죽겠구먼. 태수는 먼저 물린 자리를 만지면서 바로 응석을 부린다. 그래도 그새 죄진 벌로다가 한 번만 더 싫어요. 요거사. 물기도 이골이 나서 어느 길에 들이덤볐던지 태수의 어깨를 덥석 물고 몸을 바르르 뜬다. 소리가 자무 징그럽다. 아이고 이놈의 늙은이가 인전 날 영영 죽이네. 태수는 방바닥에 나동그라져서 우는 신용을 하면서 물린 어깨를 손바닥으로 비빈다. 아프냐? 김씨는 좋아서 태수의 얼굴을 기우시 들여다보다가 머리를 안아 올려 무릎을 베게 해준다. 아파 죽겠어. 아이 가엾으란 내 새끼. 자 그럼 쎄쎄 해줄게. 김씨는 태수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싹싹 비비면서 쎄쎄쎄쎄 까치야 우리 애기 생일날. 아이 술 냄새야. 술을 또 퍼먹었구나. 아주 많이. 왜 그렇게 술을 몹시 먹고 다녀? 그대지 말려도. 속이 상해서. 속이 왜 상하고 또 속 상한다고 술을 먹고 다니선 쓰나? 몸에 해롭기나 하지. 뭐 밀수나 좀 타다 줄까? 태수는 고개만 살래살래 흔들고 눈을 스르르 감는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다. 태수의 얼굴을 내려다보던 김씨도 역시 태수만 못지않게 얼굴에 수심이 드러난다. 아무래도 김씨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면서 단식하듯 혼자말로 내살린다. 너를 장가나 들여서 마음을 잡게 해야 할까 보다. 아무래도. 장가? 장가? 태수는 시뿌뜸하게 제 자신대로 하는 듯 이런 조소를 하다가 다시 혹시 우리 초봉이라면? 그건 안 될 말이다. 김씨는 시방까지 추렷하고 상냥스럽던 얼굴한 딴판으로 더러 표독스럽게 잡아댄다. 대체 어째서 초봉이라면 그렇게 치를 떨우? 태수는 열이 나서 벌떡 일어나 앉아 눈을 찢어지게 흘긴다. 초봉이가 당신네 신주단지요? 내게는 과분해. 김씨는 아까 낙고 비냈던 것을 태수한테 띄지 않고 얼핏 고쳐 전연스럽게 갖는다. 내 오기로라도 기었고 초봉이하고 결혼하고래야 말걸. 태수는 씹어 뱉듯이 두렁거리면서 아무데나 도로 쓰러진다. 내가 방해를 놓아도 그게 원 무슨 놈의 갈쿠리 같은 심청이람. 그래 우리가 언제까지고 이렇게 지내다가는 못 쓰겠으니 갈려야 하겠다고.
네 입으로 내놓은 말이야? 뭐? 또 날들어 마음을 잡으라고? 다 그렇게 하자면 역시 장가를 들어야겠다고 한 건 누구야? 내가 장가를 가겠다면 중매 이상으로 가진 뒷수발 다 들어주겠다고는 네 입으로 한 말이야? 그래, 글쎄 내가 중매까지 쓰고 말끔돼서 장가 들여줄 테야. 그런데 왜 내가 좋다는 초봉인 회방을 놀리고 들여? 초봉인 안 된다. 너에게로 가면 그 애가 불쌍해. 천하 근달 불황자한테로 그 애가 시집을 가서 신세를 망친댔어야 될 말이냐? 별 오라질 소리도 다 하고 있네. 태수는 꼴딱지가 나서 벽을 안고 누워버린다. 태수는 그래서 고를 내는 것이지만은 김씨는 김씨대로 노여움이 없지 못하다. 노여움 끝에는 자연 일의 시초가 여자답게 뉘우쳐지기도 한다. 태수가 여관에서 묵다가 아는 사람의 반년으로 이 집으로 하숙을 잡아들이기는 작년 여름이다. 제 밥술이나 먹는 탑삭불이 한참봉내가 무슨 운한 이문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 기왕 뜰 아랫방에 비어있으니 비어 내던져 두느니보다 점잖은 손님이라도 치고 싶다고 김씨가 이웃에 말을 냈던 것이 계제에 염집을 구하던 태수한테까지 발이 닿았던 것이다. 본시야 서로 코가 어디가 붙었는지도 모를 생판남이지만 한번 주객이 되고 보면 둘 사이는 매삭 25원이라는 밥값을 주고받는 거래를 떠나서 서로 마음이 소통되게끔 사정이 마치 맞았다. 태수는 생김새도 흉치 않거니와 성품도 사근사근하니 정이 붙게 하는 데가 있어 탑삭불이 한참 봉들어도 아저씨하고 정말 일가불이나 되는 조카처럼 따르고 들으는 맛 좋은 정종병도 들고 들어와서 적적한 밥상머리에 앉아 반주도 꺼내주고 하는 짓이 수월찬이 밉지 않게 굴었다. 탑삭불이 한참봉은 그것도 자식 없는 사람의 약한 인정이라 태수가 그래주는 것이 적잖이 위로가 되고 그러는 동안에 정이 들어 지금 와서는 어느 때는 태수가 꼭 자기의 자식이나 친족과 같이 생각되는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는 늘 태수의 밥상 같은 것에도 마음을 쓰고 안에 들어 도미를 사다가 찜을 해주라고까지 하게끔 되었던 것이다. 모르는 건 논팽이뿐 이런 물 건너 속담도 있거니와 물론 그는 태수와 아내 둘이서 그런 짓을 하고 지내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다. 여자라는 것은 무슨 정이고 간에 정이 들기가 남자보다 연한 편이다. 김씨는 태수가 아주머니 하면서 상냥하게 굴고하는 서설에 그가 주인 정해온 지 석 달이 채 못해서 남편이 1년 가까이 된 요새 겨우 태수한테 든 정 그만큼 도타운 정이 그때 벌써 들었었다. 김씨는 그래서 그때부터 조카같이 오랍동생같이 나이를 상관않고 자식같이 귀해했고 귀해하기를 남편 한장봉만 못지않게 귀해했다. 그러하던 중 작년 10월 초생 음력으로 보름께였던지 달이 휘영청 밝고 제법 산들거리는 게 젊은 사람은 객회가 남직한 밤이었었다. 그날 밤 태수는 주인집의 저녁밥도 비워 때리고 요리집에서 놀다가 자정이 지났어야 돌아오는 길이었다. 술이야 얼건했지만 밤이 그렇게 마음 촐촐하게 하는 밤이니 다니는 기생집도 있고 한 터에 그냥 돌아오지는 않았겠지만 어찌어찌 하다가 서로 엇갈리고 해서 할 수 없이 혼자 동떨어진 셈이었다. 그는 술을 먹고 늦게 돌아왔다가 탑삭불이 한참 봉안에 띄면 얼에 붙잡혀 앉아서 술을 먹지 말라는 둥 사내가 어찌 몇 잔 술이야 안 먹을 꼬마는 노상 두고 과음을 하면 해로운 법이라는 둥 이런 제법 집안 어른 노릇을 하자고 드는 잔소리를 듣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가시어 살며시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다. 태수는 그래서 사푼사푼 마당을 가로질러 뜰 아랫방으로 가노라니까 공교의 안방에서 고수방이요 하고 기척을 내는 김씨의 음성에 연달아 앞 미라지가 열렸다. 네, 납니다. 여태 안 주무세요? 태수는 할 수 없이 안방 대돌로 올랐었다. 김씨는 흐트러진 풀머리에 얇은 자리접삭으로 앞을 여미면서 해주기 웃고 내다보았던 것이다. 남편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씨앗을 본 젊은 여인이라 더위 끝에 산산히 서미는 야기에 잠을 설치고 마음이 싱숭거려 이리저리 몸을 뒤치고 있던 참이다. 늦었구려. 저녁은 어떻게 했소? 자섰지에? 먹었어요. 아저씨는 주무세요? 저 집에 가셨지? 하하, 나는 글쎄 술을 한 잔 먹었길래 아저씨한테 들킬까 봐서 그대로 슬쩍 들어가 버릴 양으로 그랬지요. 하하, 그럼 좀 놀다가 잘까? 태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마루로 해서 안방으로 성큼 들어선다. 이거야 탑삭불이 한참봉이 있건 없건 밤이고 낮이고 안방에 들어가서 놀고 누워 뒹굴고 하던 터라
이날 밤이라고 그것을 허물할 바는 아니었었다. 그러나 이날 밤사 말고 태수는 김씨의 잠자리에서 나온 그 흐트러진 자태에 전에 없던 눈치스러움을 느끼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어떤 무엇을 분명하게 계획한 것은 물론 아니요. 그저 그 당장의 문득인 흥, 단지 그 흥에 지나지 않던 것이다. 적어도 시초만은 그러했다. 이 흥은 김씨도 일반이다. 그는 태수가 그대로 돌아서서 제 방으로 가려고 했더라면 놀다가 가라고 자칭 불러들이기라도 했을 것이다. 태수는 윗 미닫이로 해서 안방으로 들어서고 김씨는 엽엽스럽게도 아이머니 질겁을 하면서 그러나 음사를 하는 깐으로는 서서히 자줏빛 누비처내를 끌어다가 홑껍데기 하나만 입은 아랫도리를 가리고 앉는다. 미안합니다. 난 또 아직 눕자느신 줄 알았지. 아니야, 괜찮아. 일로 앉아요. 어떤가? 뭐 늙은 사람이. 자, 앉아요. 태수가 도로 나올 듯이 주춤주춤 하는 것을 김씨는 붙잡아 앉히기라도 할 것 같이 반색을 한다. 둘이는 태수가 술 먹은 이야기를 몇 마디 주고받고 하다가 말거리가 없어 심심했다. 전에는 이런 통이 없었다. 고수방도 이제는 어색하리 많지 말이 없다가 김씨가 겨우 이야기거리를 찾아내던 것이었다. 장가를 들어서 살림을 해야지 늘 이렇게 지내느라고 고생하고 적적하긴들 오죽해요. 아주머니도 색시가 있어야지 장가를 가지요. 온참 고수방 같은 애가 색시가 없어서 장가를 못 들어? 관연찬 색시들이 사뭇 실은 가려다가 목을 매려고 들 텐데. 호호. 아니에요. 정말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요. 이러다간 총각귀신 못 면할까 봐요. 숭은 소리도 퍽도 하고 있네. 아, 고수방이 장가만 가고 싶다며 내 중매 안 서주리? 정말이요? 그래. 그 참 한 자리 마땅한데 좀 알아봐 주시오. 내 술은 석 잔 말고 300잔이라도 낼게.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고수방이 장가를 들면 따로 살림을 날 테니 우리 내외는 섭섭해서 어떡하나? 호호, 우리 욕심만 차리고서 그런 말을 다 하고 있어요. 하하. 호호, 정 그러시다면 그대로 저 뜰 아랫방에서 살림을 하지요. 호호. 호호. 김씨는 간드러지게 웃다가 낯빛을 고치고 곰곰이 아이, 나도 고수방 같은 아들이나 하나 두었으면 오죽이나. 말을 못 맺고 한숨을 내쉰다. 이제 애기 낳으실 거 뭐 저렇게 젊으신데. 내가 젊어? 김씨는 진짓 눈을 흘기다가 다시 고개를 흔든다. 내야 늙고 젊고 가니 한데. 왜요? 우리 집 영감님이 아주 제발이야. 그 새 첩을 내 연장 몇씩 갈아들이도 아이를 못 낳는 걸 좀 보지. 하긴 그래요. 남다가 저 그랬을랑 아이를 못 낳기도 하니까. 그러니 우리 집안은 자손 보기는 영 걸렀지. 젠장맞을 옆에 내 혼자서 아이 낳는 재주 없나? 김씨는 해쭉 웃고 태수도 같이서 빙긋이 웃는다. 김씨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설아가 적막하기도 하거니와 장래가 또한 걱정이 있었다. 만일 김씨 자기가 영영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대신 첩의 몸에서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 낳는 날이면 남편의 정이며 또 재산은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의미한테로 달칵 기울고 말 것이었었다. 그러는 날이면 김씨는 내 신세가 간데 없을 테라 해서 연전부터 그는 남편한테 돈을 한 500원이나 얻어가지고 그것을 따로 제 몫을 삼아 사사 전당도 잡고 5분편 돈놀이 한 것이 시방은 돈 1,000원이나 쥐고 주무르는데 이것은 장차 그렇게 될 날을 혹시 염려하고 즉 말하자면 늙은 날의 지팡이를 장만하는 셈이었었다. 이러한 불안이 있으므로 김씨는 내 몸에서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그가 한 말대로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만 있다면 그 수가 무엇이든지 간에 가리지 않을 만큼 간절히 아이를 바랐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른 남자에게 정조를 개방하려는 결단이 동시에 서서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옳고 그른 시비보다도 우선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를 않았었다. 태수와 사이의 사단이 좌우가 마음 성가시게 된 요새에 와서는 김씨는 자식이나 하나 보냈던 것이 하는 후회를 혼자 앉아 가끔 하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저로서 저를 속이자는 괜한 억지이었던 것이다. 미상불 태수와 그렇게 된 그 이튿날부터도 아기를 바랐고 시방도 바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아기를 바라느라고 태수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었다. 기왕 그리 되었으니 아기나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는 욕심, 이게 정말이었던 것이다. 답삭불이 한참봉은 비록 자손을 보겠다고 첩을 얻고 지내지만 마음으로는 아내 김씨한테 노상 민망해한다.
15년 동안이나 쓴맛 단맛 같이 맛보아 가면서 게다가 이만한 전장까지 장만하느라고 동고동락을 하고 늙어온 아내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하나가 흠이지 정이야 깊을 대로 깊고해서 알뜰한 생애의 길동무인 것이다. 그렇지만 한참봉은 김씨보다 나이 13살이나 더해서 이미 넉발에 들어가던 사람이다. 그러한 데다 한 달이면 3살만 빼놓고 육장 첩의 집에 가서 잠자리를 하고 나니 가령 마음은 변하지를 않았다 하더라도 옛날같이 다 구격이 맞는 남편이 될 수는 없었다. 한편 김씨도 남편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믿어보하며 소중히 여겨주는 줄은 잘 알고 있었다. 또 김씨 자신도 의가 좋게 반생을 같이 살아온 남편이니 그에게 정도 깊거니와 의리도 큼을 모르는 바 아니었었다. 그런지라 그는 남편이 갑자기 싫어졌다거나 그래서 배반할 생각이 들었다거나 한 것은 아니었었다. 단지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따로 이것이라 시장하기도 한데 냉면도 구미가 당겼던 그런 셈쯤 되었었다. 그럼직도 한 것이 김씨는 젊었다. 나이보다도 더 젊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알찡거리는 태수는 늘 아주머니 하면서 곧잘 보호비위를 해주고 싹싹이 굴어 오랍 동생같이 조카같이 자식같이 따르는 귀동이요. 그런 만큼 다루보기에 호락호락하기도 했었다. 그 만만하게 다룰 수 있는 귀동이는 그런데도 봄에도 씩씩한 젊은 사내이어서 세프트답게 세찬 매력을 가졌었다. 진실로 30을 가제 넘은 씨앗을 본 여인의 바로 무릎 앞에서 그리하여 그놈 세프트가 초가을에 산산한 야기에 포옹이 그리운 밤과 더불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그 밤의 핍절한 전경이었었다. 피가 뜨겁게 머리로 치밀고 숨이 차왔다. 그러자 마침 땡땡마루에서 두시를 쳤다. 시계 소리에 태수는 그만하고 일었을까 했으나 엉덩이가 떨어지지를 않았다. 어느 길에 흠씬 무르익어버린 이 흥을 그대로 깨뜨리기가 섭섭했던 것이다. 고수방, 우리 화투나 칠까? 김씨가 약간 떨리는 음성을 캐캐 가다듬어 겨우 말을 내던 것이다. 칩시다. 태수는 선선히 대답을 하고 일어서더니 잘 아는 장롱 서랍을 뒤져 하투목을 꺼내다가 착착 치면서 김씨 앞으로 바투 다가는다. 고수방 고단할걸? 뭘 괜찮아요. 그러면 노 뺏고 한 판만. 그런데 내기야? 좋지요. 무슨 내기를 할까요? 글쎄 무슨 내기가 좋을꼬? 고수방이 정하구려. 나는 아무래도 좋아요. 아주머니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마음대로 정하시오. 무슨 내기가 좋을지 나도 모르겠어. 고수방이 정해요. 그럼 팔맞기? 선거워. 그럼 뭘 하나? 아이 정하고서 해야지. 김씨는 태수가 내미는 화투를 상보기로 떼어보고 태수도 떼어보면서 내가 선이로군.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기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내기를 시행하기로. 그래 그럼 그렇게 해요. 뭘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하기야. 고수방 또 도와 부르면 안 돼. 염려 마시고 아주머니나 떼쓰지 말고서 꼭 시행하시오. 토닥토닥 화투를 치기 시작은 했으나 둘이는 다 화투에는 하나도 정신이 없다. 실정이 나서 홍살이로 흑살이를 먹어오기도 하고 신말을 빼놓고 세기도 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져도 상관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성부는 나서 태수가 졌다. 자, 인전 졌으니 내기 시행해요. 하지만 무엇든지 시키시오. 가만히 있자. 뭘 시키나? 뭐든지. 무엇이 좋고? 김씨는 까막까막 생각하는 차다가 벼랑간 아이 나 모르겠다 하면서 자리에 가 쓰러져 버린다. 성급네. 그런 말이야. 응? 김씨는 도로 빨딱 일어나 앉더니 얼른 태수의 깃대기를 잡아다가 입에 대고 응? 애기 하나만 하면서 한편 팔이 태수의 어깨를 감는다. 그날 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뒤로부터 둘이는 그대로 눌러 오늘날까지 지내왔다. 8달이니 장근 1년이다. 답삭불이 한참 봉이야 육장첩의 집에 가서 자고 나니까 태수가 달리 오입을 하느라고 바깥잠을 자는 날을 빼면 그래서 한 달 두고 보름은 둘이의 세상이다. 식모나 심부름하는 아이년도 돈이며 옷감이며 다 후에 얻어먹는 게 있어 밤이면 태수를 바깥주임 대접할 줄로 알게 되게끔 되었기 때문에 둘이는 아주 탁 터놓고 지낼 수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한참봉이 첩을 얻어두고 어여시 다니는 것과 일반으로 김씨도 태수를 남첩으로 집안에다 두어두고 재미를 보던 것이다. 태수가 작년 여름에 이 집으로 주인을 잡고 올 때에는 인조견 이부자리 한 벌과 낡은 트렁크 한 개와 횡담 한 개와 도통 그것뿐이었었다. 그러던 것이
김씨와 그렇게 되던 사흘 만에는 단박 푹신푹신한 진짜 비단 이부자리에 방석까지 끼워서 들여놓고 연달아 양복장이야 책상이야 요강 재떨이 체경 이런 것들로 그의 방은 혼란스럽게 차려졌다. 그 밖에 철철이 갈아입을 조선옷이며 보약이며 심지어 담배까지도 혜태표로만 통으로 두고 피웠다. 이러한 비발은 김씨가 말끔 제 돈을 들여서 해주되 남편한테는 눈치로든지 말로든지 태수가 돈을 내놓아 그 부탁으로 심부름을 해주는 채 하기를 잊지 않았다. 밥값은 처음에 25원을 정한 것을 5원씩 더 내서 30원이라는 핑계로 언제나 밥상은 떡 벌어졌다. 그러나 태수는 처음 석 달 동안만 25원씩 밥값을 치렀지 그 뒤로는 피차에 낼 생각도 받을 생각도 하지를 않았다. 그동안 김씨는 남편이 어느 첩한테서 긴치 않은 전념을 받은 땐 병인 모양입니다. 을 나누어 가졌다가 그놈을 다시 태수한테 모종을 해 주었었다. 그 덕에 태수는 단단히 고생을 했고 치료는 했어도 뿌리는 빠지지 않고 만성이 되어 요새도 술을 과히 먹거나 실습을 하면 도로 도져서 병원 출입을 해야 했었다. 태수는 화투의 승부로 그날 밤에 짊어진 내기 시행 가운데 여벌치한 대목은 아직도 시행을 하지 못했다. 웬일인지 김씨는 포태하는 기색이 보이지를 않았다. 나는 아마 팔자가 그런가 봐. 김씨는 생각이 나면 태수를 붙잡고 불평 삼아 탄식 삼아 가끔 이렇게 내살거린다. 그러나 일변 둘이 사이에 정은 수울 차나 물컬어졌다. 태수는 한편으로 호화스러운 맛에 전과 다름없이 기생오입도 하고 지내고 또 요새는 초봉이한테 정신이 쏠려 그와 결혼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하기는 해도 그런 것과는 달리 김씨와 사이에는 소위 색정이라는 것이 자무 깊었다. 김씨는 더했다. 그러나 아무리 정이 들고 서로 좋고 해도 애초부터 아무 때고 떨어져야 한다는 말없는 조건이 붙은 둘 사이의 관계이었다. 김씨는 수월찬이 영리하기도 한 여자였다. 그는 한때의 손잡손으로 일생을 그르칠 생각은 없었다. 만일 태수와 이렇게 오래오래 두고 지내다가는 필경 피탈이 나서 큰 풍파가 일고라야 말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지나간 3월부터는 이제는 웬만큼 해두고 일을 수습할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하기야 태수와 떨어질 일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섭섭하기란 다시 없었다. 또 기왕 내친 그러이니 바라던 자식이나 하나 뺄 때까지 그렁저렁 밀어가고도 싶었다. 그러나 올 3월 그때만 해도 벌써 배가 맞아 지낸 지가 반년인데 반년이나 두고 그렇게 지냈어도 가지지 않던 아이가 앞으로 더 지낸다고 벼랑간 생겨질 것 같지도 않고 그뿐 아니라 남편을 더 오래 속일수록 위험은 더 많이 그리고 더 가까이 닥들이 오게 하는 것이어서 차차로 겁이 더 나기도 했었다. 한번 이렇게 위험을 느끼고 나면 그는 그새까지는 어쩌면 그렇듯 마음을 턱 놓고 지냈던가 싶을 만큼 자꾸만 초조와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다. 뿐 아니라 앞으로 가령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태수를 한평생 옆에 두고 지내지 못할 바이면 역시 차라리 선뜻 떨어지는 게 수건이 싶었다. 그러나 생각만 그렇지 생각 먹은 대로 되지는 않았고 해서 그러면 생으로 잡아 떼느니보다 태수를 장가를 들여서 할 수 없이 떨어지도록 하는 도리가 옳겠다고 드디어 태수를 장가를 들일 결심을 했던 것이다. 하고서 태수들을 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태수는 갈리는 거야 형편대로 할 것이지만 장가는 갈 생각이 없다고 내내 코방기만 끼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그 짓을 그대로 미룩미룩 밀어내려오던 참인데 그러자 이러한 일이 생겼다. 4월 바로 초생이니까 달포 전이다. 태수가 오후에 은행에서 돌아와 바깥 싸전 가게에 나가서 탑삭불이 한참봉과 한담을 하고 있노라니까 웬 여학생인지 차림새는 초라해도 얼굴이면 몸맵시가 단박 눈에 착 안기는 그런 여학생 하나가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태수는 그 여학생의 차림새가 너무 조촐하고 더욱 트레머리에 통치마는 입었어도 고무신에 버선을 신은 것이 혹시 공장이나 정미소에 다니는 여직공이 아닌가 했다. 그렇다면 더욱 인물이 아깝다고 그래서 태수는 황홀하게 그를 바라보는 참인데 마침 탑삭불이 한참봉을 보더니 사푸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초봉이었었다. 어이 아버지 안녕하시고 탑삭불이 한참봉은 이렇게 아주 친숙히 인사 대답을 했다. 네. 초봉의 대답은 들리는 둥 마는 둥 했지만 빙긋이 웃는 입을 보고서 태수는 그만 엎으러지게 흠탄을 했다.
초봉이가 지나가기에 무섭게 태수는 탑삭불이 한참 봉들어 그 누구예요? 하면서 사뭇 숨이 차게 다급히 묻던 것이었다. 왜? 한참 봉은 휘죽이 웃다가 저도 뭐 뚱뱀이 사는 우리 아는 사람의 딸인데 학교 졸업하고서 시방저기 제중당이라는 양약국에 다닌다지. 그래 마음에 들어? 그는 연신 수염 속에서 내숭스럽게 웃는다. 아니에요. 그저 태수는 너무 덤빈 것이 점적해서 뒤통수를 긁는다. 마음에 드는 모양이군 그래? 어른이 똑똑하게 생겼지. 정 마음에 들거들랑 집에 사람들의 중매를 써달라지. 저놈의 둔뱀이 정주산의 맏딸 초봉이라면 나보다 더 잘 알 테니. 아니에요. 아저씨는 괜히. 그날 밤부터 태수는 그새까지 시퍼하던 장가를 급작스레 들겠노라고. 그러니 초봉이한테 중매를 써달라고 김씨를 졸랐다. 초봉이라 말에 김씨는 도무지 전에 없던 일로 벼랑간 깡자가 나고 나대 사뭇 앞이 캄캄하고 몸이 떨려 얼칠 줄을 몰랐다. 김씨는 자청에서 태수들을 결혼을 하라고 했고 종차 나서서 규수를 골라 내 손으로다가 디바지를 들어 혼사를 치를 염려까지 했고 그러면서도 조금도 질투 같은 것을 몰랐고 한 것은 물론 무릇 그 여자 즉 태수의 배필인 동시에 질투의 대상 인물이 실제의 인물로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초봉이라고 하는 잘 아는 계집애 그때의 최근으로는 작년에 본 것이 마지막이지만 썩 아담스럽게 생긴 그 계집애 초봉이가 이건 시방 당장 내 애물인 태수를 차지를 해 가다니 그 계집애가 이래서 계제와 대상을 만나 질투는 피어올랐던 것이다. 그러한 딴 속을 두어두고 그는 태수들은 초봉이가 너한테는 과분하다는 핑계를 해가면서 그의 소청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드는 것이었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마음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조그마한 사업. 언덕비탈을 의지하여 오막살이들이 생선비늘같이 들어박힌 계복동. 그 중에서도 상상 꼭대기에 올라앉은 납작한 토담집. 방이라야 안방 하나, 건너방 하나 단 2개뿐인 것을 명리민애가 도통 5원에 집주인한테서 세를 얻어서 건넌방은 따로 먹곤보내한테 5원씩 받고 세를 내주었다. 대지가 7평 4홉이니 안방 3식구, 건너방 3식구, 도합 6사람의 7평 4홉인 것이다. 건너방에는 시방 먹곤보도 없고 거의 안악도 없고 아랫목에는 제돌쟁이에 어린 것이 알아누웠고 윗목에서는 경쟁이가 경을 읽고 있었다. 방 안은 불을 처질러 놓아서 귀한 빈치가 더운 기운에서 겨 물컨치 닿는다. 어린 것은 오랜 백일해로 가시같이 살이 받고 얼굴은 양초빛이다. 그런 것이 입술만 유표하게 새카맣게 탔다. 폐렴을 터뜨렸던 것이다. 눈 딱 감은 얼굴이며 꼼짝도 않은 사족에는 벌써 사색이 내려 덮었다. 목숨은 발딱발딱 가쁜 숨을 쉬는 마다 달싹거리는 숨통에만 겨우 걸려있다. 몇 분도 아니요 초를 가지고 기다릴 생명이다. 경쟁이는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윗목으로 벽을 향하여 경상 앞에 조연히 발을 개키고 앉아 경만 잃는다. 경상으로 모슬이 빠진 소반 위에는 밥이 한 그릇에 콩나물 한 접시, 밤 대추 꽃감을 얼려서 한 접시, 부구가 3마리 이렇게가 음식이요. 돈이 1원짜리 지전으로 2장, 쌀이 2대는 실이 되겠고 소지감으로 접은 백지가 10장, 1전짜리 양초에 불을 켜서 놓아놓은 사기 접시, 그리고 소반 옆으로는 얼렁얼렁한 집신이 3켤레, 대범 이와 같이 차려놓았다. 병자한테 붙어있는 귀신들은 이 음식을 먹고 이 집신을 신고 이 돈으로 노수를 해서 딴 데로 떠나라는 것이다. 이렇게 차려놓은 경상 앞에 가서 경쟁이는 잠옷 엄숙하게 북을 차고 앉아 경을 읽는데 북을 얕게 동당동당 울리면서 청도 북대로 고저와 박자를 맞추어 나직하고 느릿느릿 해 동조 선전라 북도 군산부 산산 정권시 댁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한바탕 쭉 외우다가는 목소리를 일단 위험시 오방신장 척 불러놓고서 이어 북도 빨리 청도 빨리 몰아들입다 귀신을 불러대는데 아마 세상 귀신이란 귀신은 있는 대로 죄다 나오는 모양이다. 게다가 계급도 가지각색이요 계명을 톡톡히 한 경쟁이든지 심지어 한강철교 연애하다가 빠져 죽은 귀신까지 불러댄다. 대체 이렇게 수태 많은 귀신들이 한 부대는 넉넉한가 본데
겨우 그 앞에 차려놓은 것만 가지고 나누어 먹자면 대가리가 터지게 싸움이 날 텐데 본시 귀신이랑 형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런지 저희끼리 오쟁이를 뜯는 꼴은 볼 수 없다. 아무튼 그렇게 귀신 대중을 불러놓더니 그 다음에는 갑자기 북소리와 목청을 맹렬하게 높여 그러느라고 빠르게 킨 엉덩이를 들썩들썩 팔을 번쩍번쩍 쳐들면서 크게 꾸짖어 가로되 너희 귀신들 빨리 운감을 하고 당장에 물러가야 망정이지 그러지 않을 양이면 신장을 시켜 모조리 잡아다가 천리받아 만리받아 쫓아보내되 평생을 국내 장례도 못 맡게 하리라. 고 냅다 풍우를 몰아치되 추상 같은 호령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대문을 글찍하게 읽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자 마치 먹건본의 안악이 숨이 턱 밑까지 차서 헐헐 판자 안으로 들어선다. 그의 등 뒤에서는 성재가 낡은 왕진 가방을 안고 따라 들어오고 또 그 뒤에는 명림이가 따랐었다. 주인과 성재가 방으로 들어서도 경정이는 모른 채 그냥 앉아 경만 읽는다. 아가 업동아. 먹건본의 안악은 방으로 들어오기가 무섭게 어린 것을 얼굴 위에 엎드려 끌어안을 듯이 들여다본다. 어린 것 한테서는 싸늘하니 아무런 반응도 없다. 눈을 떠본다든지 입술을 달싹거린다든지 하다못해 손끝을 바르르 뜬다든지. 성재는 대본 보고서 짐작은 했지만 아무리나 기왕 온 일이니 청진기를 꺼내서 귀에 걸고 다가왔는데 먹건본에는 그제야 놀란 눈을 흡뜨고 아이고 머니 이것이 죽었나베 하면서 당황히 서둔다. 성재는 어린 것에 앙상한 가슴을 헤치고 청진기로 들어보는 것이나 가느다랗게 담 끓는 소리만 들리는 둥 마는 둥 맥은 아주 거치고 말았다. 성재는 청진기를 떼고 물러 앉으면서 이마를 찡그린다. 아직 살았나 봐요? 먹건본의 안악은 어린 것의 가슴에 손을 대보다가 아직 따뜻한 온기가 있으니까 그것이 되레 안타까워 미칠 듯이 날뛴다. 네? 아직 살았나 봐요? 어서 얼른 좀 아가 업동아 엄마 왔다 엄마 젖 먹으라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요 어서 손 좀 대주세요. 소용없어요. 벌써 숨이 젖는걸. 성재는 죽은 자식을 놓고 상성할 듯 애달파는 정상이 불쌍한 가 안으로는 소용이야 물론 없을 것이지만 당장이라도 원이라도 없으라고 강심제 한 대쯤 주사를 놓아주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었으나 그러나 우선 인정에 못 이겨 거짓을 했다가는 뒤에 말썽이 시끄러울 것이니 차라리 눈을 지그시 감고 모른 체 하느니만 갖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처음 한동안 성재는 부르는 대로 불려가서 아무리 목숨이 경각에 달린 병자라도 가족들이 붙잡고 매달리면 효과야 있건 없건 구급주사를 꾹꾹 놓아주곤 했었다. 그러나 대개가 시기를 놓친 병자들이라 살아나지를 못하고 주사 기운이 없어지면 그만이고 했는데 그럴라 치면 개개 주사가 생사람을 잡았다고 성재를 칭언하고 심한 사람들은 성재에게로 쫓아와서 부르대기까지 한다. 그러던 끝에 달포전에는 필경 멱살을 떠들며 경찰서까지 간 일이 있었다. 그때 성재는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병원 주인인 달시기의 주선으로 놓여 나오기는 했으나 석방이 아니라 불구속 취조였다는 것이었다. 그 뒤에 일은 아주 무사했으나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 성재는 이제 의사 면허를 얻기까지는 되도록 절망 상태인 듯 싶은 병자한테는 가기를 피하고 혹시 마지못해 불려가기는 한다 하더라도 아예 함부로 손은 대지 않기로 작정을 했었다. 그러던 터인데 오늘도 병원에서 7시나 되어 돌아오니까 명림이가 먹건본의 안악과 같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명림이는 집을 가르쳐 주느라고 같이 왔던 것이다. 성재는 먹건본의 안악한테 아이가 100일의 그때 한산할 전부터 딴 정세가 생겨가지고 몹시 보채더니 이제는 마디숨을 쉬고 담이 끓는다는 말을 듣고 벌써 일이 그런 줄 짐작했었다. 그래서 따라오지 않을 것이었지만 울상으로 사정사정하는 바람에 무엇하고 꾀를 쓰지 못하고 와보기는 와보았던 것이다. 와서 보니 경을 읽고 있는 꼴이 우선 비위가 상하는데 아이는 벌써 죽었고 해서 만일 경을 읽힐 정성으로 이틀만 미리 닦아서 둘렀더라도 이 가엾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면 자식을 죽이고 애처로워하는 어머니가 불쌍하기보다도 밉살머리 스러워서 못했다. 그래도 그 시기 먹건본의 안악은 또다시 어린 것의 시체에다가 손을 대보고 부르고 하다가 성재한테 애걸을 한다. 주사라더냐 하는 침을 놓으면 살아난다는데요. 인제는 소용없어요.
그래도 남들은 그렇게 해서 죽은 것을 살렸다고 그러던데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걸 죽이다니, 아이고 머니 이걸 죽이다니 제발 좀 소용없대도 그래요. 성제는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볼먹은 소리로 지천을 한다. 왜 진작 나한테로 오든지 하질랑 않고선 이게 뭐람? 자식을 생으로 죽여놓고는 인전 편작이라도 못 살려놓아요. 성제는 골인하는 대로 해부딛고 왕진 가방을 집어들고 마루로 나선다. 먹군본의 안악은 어린 것의 시체를 얼싸안고 울음 섞어 넋두리를 시작한다. 경쟁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꿈쩍 안 할 듯 여전히 초연하게 앉아 경만 읽는다. 그녀는 경인지 기급인지 그만둬요. 먹군본의 안악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악을 쓴다. 네? 경쟁이는 선뜻 경 읽던 것을 멈추고 고개를 돌린다. 그렇게 선뜻 알아듣는 것을 보면 옆에서 벼락을 쳐도 모른 채 열심으로 경을 읽던 것은 실상은 근성이요 속은 말짱했던 모양이다. 그만두리면 그만두지요. 끙 하고 북채를 놓더니 혼자서 무엇하고 두런두런 돈을 비롯하여 소반에 차려놓았던 것을 견대에다 주워 담는다. 죽는 것도 다 제 명이지요. 인력으로 하나요. 끙. 오라지는 걸 어떻고 제 명대로 죽을 것을 경을 읽으면 꼭 낳는다고 했어? 먹군본의 안악의 악쓰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면서 성제는 침울하게 거짓 문간을 나섰다. 성제는 효험이야 있거나 말거나 간에 또 뒷일이야 아무렇든 간에 자식을 잃고 애통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는 뜻으로 소원하는 주사라도 한 대 놓아주는 신용을 하지 않고서 되레 태박을 한 것이 후회가 났다. 이 사람들도 자식을 위해 애쓰는 정성은 매일반이다. 결과에 물론 자식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을 좌우하게 되지만은 그야 무지한 탓이지 법년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고 보니 가난과 한 가지로 무지도 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큰 원인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양식과 동시에 지식도 절실히 필요하다. 성제는 생각을 하면서 절절히 그것을 여겨 고개를 끄덕거린다. 4살의 고아가 되어 생판 남과도 진배 없는 친척에게 거둠을 받아 자라났으니 역경이라면 크게 역경일 것이다. 그러나 역경은 역경이면서도 성제의 지나오던 자취에는 일변 단순함이 없지 않았었다. 그는 세상이라는 것을 별반 볼 기회가 없었다. 인간 감정의 복잡한 갈등이나 생활과의 심각한 단판 실험 같은 것을 스스로 경나는 물론 구경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는 다만 병원에 앉아 금온기를 통해서 맥박의 시호나 청정기를 통해서 렌트겐이나 타진을 통해서 주사기를 들고 처방전을 들고 카르텔을 들고 이렇게 다만 병든 인생만을 대해왔었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이 인생의 큰 불행임을 알았다. 단지 그것뿐이었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이라는 것은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하나 떨어진 그리고 생리적인 인생을 의미한 것이었었다. 그러다가 그가 군산으로 와서 있으면서 비로소 조금 분간 있이 인생을 보게 되었다. 서울의 옛 주인에게 있을 때에는 치료비 없이 왔다가 도로 쫓겨가는 병자들을 그리 보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 군산의 금호 의원으로 와서는 그러한 증상을 가끔 보았다. 성제는 울기까지 한 적이 있었다. 병이 큰 고통인데 그것을 치료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불행, 인간 세상의 한 구석에는 이러한 불행이 있다는 것에 그는 통분했던 것이다. 그러던 그때 하루는 설하선념으로 턱과 얼굴이 팅팅 부은 소녀 하나가 부친인성 싶은 중년의 노동자와 같이 병원의 수부에 와서 치료비가 얼마나 들겠냐고 물어보았더니 10원이 넘겨 먹겠다는 소리에 다시 두 말도 없이 실심하고 돌아가는 것을 성제는 보았다. 그들이 지금의 명림이와 그의 부친 양서방이었었다. 성제는 그들이 다른 돈 없이 온 병자들처럼 돈이 없으니 그냥 치료를 해달라거니 이 다음에 벌어서 갚겠거니 이렇게 조르고 사정을 하고 하지도 못하고 겨우 얼마나 들겠느냐고 물으면 보고서 큰돈 10원이 넘겠다고 하니까 낙심이 되어 추리없이 돌아가는 양이 어떻게나 가엾든지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병원 문 밖으로 그들을 따라 나가서 집이 어디냐고 번지와 골목을 잘 알아두었다. 저녁 때 성제는 우선 병원에 있는 기구 중에서 간단한 수술기구와 약품 같은 것을 빌려가지고 명림이네를 찾아가서 수술을 해주었다. 그는 마침 병원에서의 거처를 그만두고 방을 얻어 따로 있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밤 저녁의 행동은 자유로웠다. 그래서 그는 계제에 결심을 하고 왕진기구 일섭과 약품을 장만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야간 개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치료비나 약값을 받지는 않고
가난한 제 낭탁을 기울여 가면서 이 노릇을 성제는 스스로 조그만 사업으로 여겨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되 무심했지 달리 그것을 평가를 하거나 자성함이 없었다. 하다가 오늘 마치 먹곤본의 지배를 불려와 그렇듯 경이나 읽히면서 자식을 갖다가 생으로 죽이고 마는 미련스러운 인간들을 보자니 그만 보도록 새 짜증이 나서 전에 없이 꼴닥지를 내었던 것인데, 그러나 그것도 무슨 정성이 미흡한 탓이 아니요 무지한 소치라면야 그만이겠지만, 그러니 그들이 그렇듯 무지한 이상 시료병원이 그리마다 절비하다고 하더라도 별 수가 없겠거니 싶고, 그 무지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느 결에 성제 제 자신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거대한 장벽에 가서 딱 닥들인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하고 어찌할 줄을 모를 것 같았다. 그 끝에 가면 시방체가 여태까지 재미를 붙여 해오던 이 노릇이 그만 신명이 뚝 떨어지고 흥이 하나도 나지를 않는 것이었었다. 성제가 다 풀이 죽어서 문간으로 나가는데 명림이는 벌써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여기 있었니? 성제는 마음이 산란한 중에도 명림이가 귀엽고 반갑던 것이다. 둘러봐도 없길래 어디로 갔나 했지. 어머니와 아버지랑 다 안에 안 계시더구나. 네. 명림이는 배시시 웃으면서 손을 내민다. 인주세요. 제가 들여다 드릴게. 명림이는 지금 저한테 끔찍이 고맙고 또 노상 살뜰하게 기회해 주시는 이 남서방 어른이 저희 집에 온 것이 언제나 마찬가지로 좋았고, 게다가 가방을 들여다 주기는 더욱 좋았던 것이다. 성제는 괜찮다고 물리치다가 명림이의 그러한 마음성을 아는 터라 이내 가방을 제 손에다가 들려준다. 그럼 여기 요 아래까지만. 네. 명림이는 좋아라고 가방을 들고 앞을 서서 깔끔막진 언덕길을 내려간다. 아버지는 일 나가셨니? 네. 어머님 빨래 주시려고 가시고요. 그럼 요새는 밥 잘해 먹겠구나? 네. 아침에는 밥에 먹고 저녁에는 죽수 먹고 그래요. 그나마라도. 그렇지만 점심은 안 먹어요. 그래도 먹고 싶지 않아요. 눈치가 빨라서 성제가 그 다음에 물을 말까지 지레 대답을 하던 것이다. 먹고 싶지 않을 리가 있나? 배고프지? 요새 해가 퍽 긴데. 그래도 배는 안 고파요. 명님이 좋아하는 천국 만두 사줄까? 시켜 보내줄까? 아이 싫어요. 괜찮아요. 명님이는 깜짝 반색을 하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선다. 성제는 전의 일이 문득 생각나서 중국 만두라고 했던 것이다. 성제가 처음 명림이네 집에 찾아가서 수술을 해주고 그 뒤에도 매일 다니면서 심을 갈아주곤 했는데, 거진 다 나아갈 때쯤 된 어느 날인가 중국 만두가 먹고 싶다고 저희 부모를 조르다가 지천을 듣는 것을 마침 보았었다. 어린애여 살아리를 하던 것이라 입이 궁금해서 무엇이고 두루 먹고 싶을 무렵이었었다. 성제는 잠자고 있다가 나와 중국 우동집에 부탁해서 만두를 3그릇 시켜 보내주었다. 했더니 그 이튿날 또 갔을 때 명림이네 부모의 치아도 치하려니 명림이가 좋아하는 양은 절로 미소가 나오게 했었다. 명림이는 제 병이 아주 나은 뒤에는 가끔 성제를 찾아와서 무엇 내이고 양말 자박이고 벗어놓은 것이 없으면 쪼르다시피 뺏어다가는 저희 모녀가 잘 빨아서 꿰맬 때 꿰매고 기울 때 기워서 차곡차곡 챙겨다 주곤 했다. 이것이 명림이네 식구가 성제를 위하여 애써줄 수 있는 다만 한 가지 정성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경경인 줄 아는 성제는 차차 그것을 기쁘게 받고 그 대신 간혹 명림이네 집에를 들렀다가 끼니를 끊이지 못하고 있다는 눈치가 보이면 다만 양식 1-2대 값이라도 내놓고 오기를 재미삼아서 했다. 성제가 끊어다 주는 노란 저고리나 새파란 치마도 명림이는 들어 입었다. 성제는 명림이가 명림이답게 귀여우니까 귀해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명림이는 일변 성제의 기쁨이기도 했다. 그것은 성제의 그 조그만 사업의 맨 처음의 환자가 명림이었던 때문이다. 성제는 병원에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었고 그 중에는 생사가 아득한 중병 환자를 잘 서둘러 살려내기도 1-2번이 아니었었다. 그러나 그다지 중병도 아니요 수술하기로 순하로 명림이의 설화선념을 수술해 주던 때, 그리고 그것이 잘 나았을 때, 그때의 기쁨이란 도저히 다른 환자의 치료에서는 맛볼 수 없는 큰 것이었었다. 그렇듯 명림이는 성제의 기쁨이기는 하지만 한편 또 명림이로 해서 슬픔도 없지 않았다. 명림이네 부모가 명림이를
기생집의 수양료로 주려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였었다. 성제는 명림이가 장차 매녀의 모험이 될 일을 생각하면 마치 친누이 동생이 그러한 구렁으로 굴러 들어가는 것 같이 슬프고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성제는 명림이를 만나면 그 일을 안 뒤로는 겉으로 반가움이 솟아나서 웃는 한편 속에서는 그 반가움 못지않게 슬픔이 으리곤 했다. 이러한 갈피로 해서 명림이는 일변 성제로 하여금 은연중에 그가 인생을 살피는 한계의 실정이요 세상을 들여다보는 거울이기도 했다. 그것은 그새까지도 그러했거니와 이 앞으로도 그러할 형편이었었다. 성제는 앞서서 비탈길을 내려가는 명림이의 뒤태를 눈여겨보면서 무심코 한숨을 내쉰다. 벌써 13살. 그의 등 뒤에서는 유난히 긴 머리채가 치렁거려 제법 계집애 꼴이 박혀 보인다. 성제는 이 애가 이처럼 매초로만이 장성하는 것이 새삼스럽게 불안스러 견딜 수가 없었다. 명림아. 부르는 소리에 명림이는 대답 대신 해떡 돌려다 본다. 요새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 시기 그 집으로 가라고 그러시던? 성제는 좀 거북해하면서 뜨듬뜨듬 물어본다. 그 집이란 반려갈 기생집 말이다. 네, 그래도 명림이는 고개를 숙이고 조그맣게 대답을 한다. 그래서? 지가 싫다고 그랬지요 뭐. 그러니까 뭐래시지? 지금 조금 더 크거든 가라고 그래요. 그럼 명림인 어머니는 젖 먹고 싶어서 싫다고 그랬나? 아니에요. 아이 참. 명림이는 성제가 혹시 농담으로 그러는 줄 알고서 놀리시려고 그러시는만 뭐. 아니야, 놀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뭐 어머니 보고퍼서 남의 집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그럼 더 잘하면 어머니 보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어머니도 그러시고 아버지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잘하거든 가라고. 더 잘하거든. 성제는 먼 눈을 팔면서 혼자 말하듯이 중얼거린다. 성제는 속으로 촌사람들이 돼지 새끼나 송아지를 팔래도 너무 어리고 젖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미를 찾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직 좀 더 자라게 두어두고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정상을 명림이네 집에다 빗대 보던 것이다. 돼지 새끼나 혹은 송아지나 그놈이 조금만 더 자라 제풀로 뛰어다니면서 밥도 먹고 꼴도 먹고 그래 젖이 떨어지면 장에 내다가 팔려니 하고 기다리는 촌사람이나 일변 딸 자식이 철이 좀 더 들어서 부모도 그려 않고 그동안에 가슴도 좀 더 불룩해지고 키도 좀 더 자라고 하면 기생집에다가 수양딸로 팔아먹으려고 하니 매일같이 고대고대 기다리고 있는 명림인의 부모나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았다. 성제는 이 말을 찡그리면서 무심결에 캑 하고 침을 뱉는다. 그러나 이어 그들 양순하디 양순한 명림인의 부모의 얼굴을 생각하면 고약스럽다는 반감보다도 불쌍한 마음이 앞을 섰다. 성제는 명림을 돌려보내고 콩나물 고개로 해서 초복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안방에서들은 마침 저녁을 먹는지 대그락거리는 수저 소리가 들리고 성제방에는 자릿기 숭늉이 문턱 안에 들여놓고 있었다. 이 한 그릇 자릿기 숭늉은 개봉이가 하던 말마따나 소중한 생명수이었었다. 성제는 갈증도 나지 않았지만 물그릇을 집어들고 후루룩 들이마신다. 물을 마셨다는지 보다 초봉이로 연하여 가득 넘치는 행복을 들이마시는 것 같았다. 이튿날 아침 진작부터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서 성청권의 연구라고 하는 신간을 읽고 있던 성제는 사발시계가 저그럭저그럭 가다가 7시 반이 되자 읽던 책을 그대로 펴놓은 채 푸시시 일어선다. 7시 반은 병원에 출근하는 시간이다. 이제 가서 소세를 하고 조반을 먹고 나면 8시 반부터는 진찰실에 나가 앉아야 한다. 성제는 버릇대로 낡은 소프트를 내려쓰고 툇마루로 나앉아서 구두를 신노라니까 문 밖에선지 왁자하니 사람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성제는 무심히 구두를 신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가는데 그러자 벼랑간 지쳐둔 일강문을 와락 열어 젖히면서 먹곰보가 문간 안으로 쑥 들어서는 것이다. 성제는 대번 이건 또 말썽이 생겼구나 생각하면서 주춤하니 멈춰선다. 그는 명림인의 집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먹곰보의 얼굴을 익히 알았던 것이다. 술속 사납고 싸움 잘하기로 호가 난 줄도 잘 알고 먹곰보의 뒤에는 거의 안악이 따랐고 먹곰보가 떠드는 바람에 지나가는 사람도 두엇이나 일강문으로 끼우시 들여다본다. 이놈 너 잘 만났다.
먹고보는 성제를 보자마자 황소 영가가듯 외치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쏜살같이 달려들면서 성제의 멱살을 당실하게 후트려 잡는다. 쇠무지게 부럽던 눈하며 본시 검은 데다가 술기와 흥분으로 검붉어 썩은 생선빛으로 질린 꼰보 얼굴을 휘젓고 들이미는 양은 우선 흉악이 다시 없었다. 놀란 것은 성제요. 그는 설마 이렇게 함부로 다그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음아지도 쩔매는데 그러자 먹곤보는 멱살을 움켜쥐기가 무섭게 이놈 소리와 얼러 철썩 뺨을 한 대 올려붙인다. 성제는 아프다기보다는 정신이 얼떨떨해서 더욱 황당해한다. 아이고 머니 저를 어째? 개봉이가 마침 학교에 가느라고 책부를 안고 대뜰로 내려서다가 그만 질겁을 하게 놀라 동당거리고 외친다. 안방에서 식구들이 우 하고 몰려 나온다. 먹곤보는 힐끔 돌리다 보더니 꾀재한 정주사의 풍신이 눈에도 차지 않는다는 듯이 아래로 한번 마슬러 보다가 이건 왜 나서서 이 모양이야 꼴같지 않게. 유시와 초봉이는 벌벌 떨고만 섰고 개봉이는 휘휘 둘러보다가 부엌으로 뛰어들어간다. 이놈 경찰서로 가자. 너 같은 놈은 단단히 법을 좀 가르쳐야 한다. 먹곤보는 얼러대면서 멱살을 잡은 채로 잡아 낚아챈다. 바로 그때다. 퍽 소리와 함께 장작개비가 먹곤보 옆구리를 웅글게 후려갈긴다. 개봉이의 짓이었다. 개봉이는 이를 악물고 억척으로 이번에는 팔뚝을 후려갈기려는 참인데 저런 년 보았느냐고 정주사가 나무라면서 떠밀어버린다. 지나가던 사람이 여러 문간으로 기웃거리다가 몇천 슬금슬금 마당으로 들어서서 구경을 한다. 정주사는 달려들지는 못하고 돌아가면서 연신 호통만 하고 있고 개봉이는 분에 못 이겨 쌕쌕 어쩔 줄은 몰라 한다. 참네. 성제는 뒤를 돌려다보면서 누구한테나 없이 바보처럼 한번 웃더니 그러다가 어찌 무슨 생각으로 먹곤보가 멱살을 잡고 버팅긴 팔목을 슬며시 훑으려 쥐고 불끈 잡아 비튼다. 먹곤보는 하잘것없이 주먹을 편다. 다 같은 장정이라도 성제가 완력이 솟고 한데다가 먹곤보는 술이 취해나서 그다지 용을 쓰지 못하던 것이다. 성제는 부채살같이 손가락을 쫙 편 먹곤보의 비틀린 팔목과 얼굴을 한참이나 번갈아 돌아다 보다가 그의 안악한테로 밀어젖힌다. 데리고 가요. 내가 죽였소? 당신 내가 죽였지. 먹고모는 나가 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버팅기고 선다. 오냐 이놈 보자. 적반하장도 유부수지. 이놈 네가 때려 사람을 치고. 먹고모가 끈히 외장을 치면서 비틀거리고 도로 덤벼드는 것을 그의 안악이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고 늘어진다. 그러자 마침 양서방이 명나미를 뒤세우고 흘러득 달려든다. 이 사람이 환장을 냈나? 이건 어디라고? 양서방은 들어단짝 지천을 하면서 먹곤보를 사정없이 떠밀어 박지른다. 성님이고 지랄이고 저리 물러나 당장 괜시리. 양서방은 먹곤보를 한번 떠밀어 내던지고 성제 앞으로 가까이 와서 술 먹은 계란이 저 녀석이 지방 자식을 죽이고 환장을 해서 그러는 거니 참고 탄하지 말라고 제1같이 사정을 한다. 성제가 멱살잡이에 따기까지 2대 얻어맞은 줄은 모르고 사는 소리다. 성제는 별말 안 하고 어서 데리고 가라고 헌연히 대답을 한다. 먹곤보는 더 덤비려고는 안 하고 몸을 휘청거리면서 성제들의 욕망 급한지게 이놈아 네가 명색 의수를 한다는 놈이 그래 이놈 내 자식이 죽은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해야 오라. 그리고서 왜 진작 배에 자느냐고 내 옆에 내게 호령을 해? 이놈 당장 목을 썰어 죽일 놈. 이놈 내 자식 내놔라 이놈. 업동 아버지는 괜히 생떼를 써요. 명림이가 진작부터 나설 듯 하다가 그제야 얼굴이 새빨개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들으라는 듯이 먹곤부를 몰아세운다. 다 죽어서 아주 숨도 안 쉬고 그랬어요. 그런 걸 주사를 놓는다고 죽은 애기가 살아나나요? 괜히 죽은 송장한테 주사를 놨다가 정말 죽였다는 애맨 소리 듣게요? 생으로 어거지를 쓰면 본 사람도 없나무? 정주사는 대개 그러한 곡절 이러니 짐작도 했지만 영림이가 앙알거리는 말을 듣고 나서는 쾌히 속은 알았다. 속을 알고 보니 먹곤보가 더욱더 괘씸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괘씸하기는 아까 자기를 보고 근육질을 하던 것이다. 과연 생각한 적 분하기도 하고 계제에 먹곤보가 이제는 한풀 죽었는지라 기운이 불끈 솟았다. 그 고연 손이로군 정주사는 노랑 수염을 거슬러가면서 눈을 깜짝깜짝 음성은 위험을 갖추어 준절히
우짓기 시작했다. 그게 그 사람이 돈을 받고 하는 노릇도 아니요 다 동정심으로 그러는 것인데 그리고 가서 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이지 그래 오죽 잘 알아보고서 손도 대지 않았으리라고 내끼 고연 손 같으니라고 아무리 무지막지한 모산지배로 서니 어디 그럴 법이 있나? 호령이 엄한 푼수로는 당장 무슨 거조가 날 것 같으나 오직 발을 굴을 따릅니다. 성재와 양서방은 한편으로 비껴서서 성재는 어제 겪은 일을 양서방은 먹곤보가 아이를 낳아서는 잃고 하다가 40이 넘어 마지막같이 또 하나를 낳아가지고 금이야 오기야 하던 참인데 그렇게 죽이고 보니 눈이 뒤집히는데 간밤에 그의 안악이 말을 잘못 쏘삭여서 그랬더구나 환장지경이 된 것이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먹곤보는 이제는 기운을 차리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퍼거니 주저앉아서 무엇라고 개글거리기만 한다. 정주사는 성재가 그동안 역시 이러한 일로 여러 번 봉변을 했고 급기야 한 번은 경찰서에 붙잡혀 가기까지 했었으나 다 옳은 일을 한 노릇이기 때문에 무사히 놓여 나왔다고 구경꾼들 들으라는 듯이 일장연설을 한다. 그러고는 다시 한바탕 먹곤보를 꾸짖어 가로되 너 이 손 그 사람이 마음이 끔찍히 양순했기 망정이지 만일 조금만 무엇한 사람이면 자네가 당장 죽을 거조를 당했을 테야. 내라도 한 날이나 덜 먹었으면 자네를 잡아 엎어놓고 물볼기를 30도는 치굴해야 말았지. 다시는 그런 버릇을 못하게. 어디 그럴 법이 있나 고연손이지. 이 손, 그 냉큼 물러가지를 못해? 마지막 정조사는 푸달진 노란 수염을 잔뜩 거슬리면서 소리를 꽥 지른다. 그러나 호령은 역시 큰 효험이 없고 먹곤본의 안압과 양서방이 양편에서 부축하다시피 겨우 일각대문 밖으로 고연손을 끌고 나간다. 초봉이는 비로소 안심을 하고 절로 가슴을 만진다. 개봉이는 부친의 말 맞다나 그 고연손을 잡아놓고 물볼기를 때리든지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좋게 돌려보낸다고 그만 암상이 나서 저 녀석을 그저 사뭇 안달을 하더니 휘휘 둘러보다가 장작개비를 도로 둘러매고 나선다. 2년 정주사는 장작개비를 빼서 부엌으로 떨어뜨리면서 계집애 년이 배운 데 없이 그 무슨 쌍스러운 짓인고. 그래도 그 녀석이 우리 남서방을 마구. 개봉이는 분을 못 참아 쫑알거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금시로 굴따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그러자 마침 성재가 땅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집어 털고 섰는 것을 벼랑간 우르르 그 앞으로 쫓아가더니 두 주먹을 발끈 쥐고 성재의 가슴패기를 마치 다듬이질을 하듯이 둥당둥당 두들기면서 지천의 3살에 바보 남서방 바보야 그깟 여성한테 따구를 2번씩이나 얻어맞고서도 왜 잠자코 있어? 왜 그래 에이 나 몰라 남서방 미워. 그래도 시원찮은지 물러서서 쌀쌀 몸부림을 친다. 정주서와 유씨는 서로 치어다보고 피썩 웃어버린다. 초봉이는 가슴속이 뿌듯하고 하다못해 눈물이 솟아 고개를 숙인다. 성재도 감격했다. 그는 개봉이의 하는 양이 꼭 친누이 동생의 응석같이 재롱스러워서 등이라도 따둑따둑 해주고 싶었다. 괜찮아요. 좀 맞으면 어떤가? 나 아프잖아. 어야 학교 가요. 응? 누가 아파서 말인가 뭐. 개봉이는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면서 타박을 준다.